저희 회사에서도 M&A를 하잖아요. 그러면 M&A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법인에서 이 M&A를 담당하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M&A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매수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인수자를 찾는 것부터가 이제 저희의 일인 거예요. 절차를 먼저 보면은 채무자 회사가 우리 인수합병 할게요 라고 이제 법원에 허가를 구하면은 법원이 허가를 해줘요. 허가를 해주면서 매각주관사 선정을 하고, 그리고 회생법원 사이트에 공고를 올립니다. 인수자를 찾는 공고를 올려요. 그렇게 인수자가 나온다. 그럼 인수위양서를 받고 인수하려는 회사가 실사를 하는 거죠. 회사에 실사를 하고 이 정도 금액에 사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판단하냐면은 이거를 채권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이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랑 똑같이 채권자들이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 3의 동의,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동의를 받으면은 인수합병이 성립이 되는 건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일반 회생계획안은 채권자한테 지분을 주잖아요. 출자 전환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은 인수하는 회사가 지분을 다 가져가요. 그럼 채권자는 뭘 받냐? 채권자는 이제 10년 동안 나눠서 변제해야 될 그 현금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일시불로 받게 되는 거죠. 이익이네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윈윈이죠. 채권자도 윈, 인수자도 윈. 그리고 채무자 회사도 이걸 통해 가지고 회사를 잘 정리하고 자기 채무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수대금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조사 보고서 작성이 될 건데, 조사 보고서에 계속 기업 가치가 나와요. 이 회사가 10년 동안 벌면은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면 얼마를 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데, 이게 보통 한 30% 내외는 나와야 되거든요. 총 채무의 30%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고, 그럼 인수자는 이 30%를 일시 변제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인수자가 만약에 인수를 안 한다 그러면은 채권자들은 이 30%의 금액을 10년 동안 나눠서 받고 1년에 3%씩 받고, 나머지 70%는 출자 전환해서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100%의 지분을 인수자가 가져가고 이 30% 현금은 그냥 일시에 받는 게 채권자들은 제일 좋겠죠. 특히 금융기관 채권자들한테는.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에서 제일 낮았던 인수대금은 15%.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채무자 대리는 아니었고 채권자 대리로 사건을 진행했거든요. 상거래 채권자단이 있었는데, 상거래 채권자단 채무가 한 150억 정도 됐었어요. 4, 5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상거래 채권자 단을 제가 대리해가지고 M&A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상거래 채권자 단하고 채무자 회사가 잘 의견이 맞아가지고 성립이 됐죠. 일반 회사들도 M&A를 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기업 회생을 하는 회사의 개시 후 인가 전 M&A를 비교했을 때 채무가 조금 가벼워진다는 거? 뭐 이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인수하는 회사 입장에서. 채무가 가벼워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채무가 없어져요. 채무가 0이 돼요. 채무가 0인 회사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까지 다 끝난 회사겠죠. 대금적인 혜택도 있나요? 대금적인 혜택이요. 네, 좀 더 싸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제 청산 가치를, 우리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산 가치와 계속기업 가치가 있는데, 이 청산 가치를 계산할 때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파산시켜 가지고 다 정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산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부가액하고 비교했을 때 청산 가치 굉장히 작아요. 장부가액은 뭐 100억 정도 되는 회사여도 조사 보고서 청산 가치 받아보면은 뭐 20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진짜 실제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회생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수합병을 한다. 일단 채무 인수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 노동자들도 고용을 이제 계속 인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고용 계속 유지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장부가액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도하는 회사의 장부가액. 장부가액 상의 자산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실사하잖아요. 실사하는데, 다 드러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이 실사하는데 결국에는 그 장부가액에 나온 그 자산이 실존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법원에서는 조사위원이 딱 와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딱 자산 가치를 평가해줘요. 감정까지 받아가지고. 일단은 그게 인가전 M&A고, 그리고 이런 방식의 M&A도 있어요. 채권 양수도 방식의 M&A도 있어요. 채권자한테서 양수하려는 사람이 그 채권을 사는 거예요. 할인해가지고 사는 거죠. 이제 기존 회사의 이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은 나중에 회생 절차 다 끝나고 나면은 출자 전환을 받잖아요. 30%는 현금으로 받고 70%는 지분으로 받잖아요. 출자 전환 되기 전에 이 채권을 사면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출자 전환 형식으로 지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 개별적인 채권자하고 접촉해가지고 채권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채권자한테 회생 계획안에 한 20% 변제, 뭐 30% 변제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70%는 출자 전환 될 것 같다. 내가 30%의 금액을 일시에 줄 테니까 너의 모든 채권을 넘겨라.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내가 회생 절차 동의하고 출자 전환해가지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도 괜찮죠. 그러면 그 딜은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정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돼.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은. 채권자 개별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담당해요? 예를 들면 신청 대리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신청 대리는 아니죠. 그 인수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은 맨몸으로 그냥 대표가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도 이제 인수자 측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처럼 라이센스가 있는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 시장에 좀 어떤 룰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아직까지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적대적 M&A를 하는 방식도 있긴 하거든요. 채권자가 이 회사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한 다음에 다른 채권자들한테 협상을 해가지고 채권을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내가 50%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M&A의 시장이 참 까딱하면 회사 먹히잖아요. 먹히는 거죠. 얼마 전에 드라마 있었는데 아세요? 그게 이제 M&A를 주제로 한 드라마였거든요. 다들 일만 하세요? 제가 채권자 대리했다고 했잖아요. 상거래 채권자 대리를 한 명만 한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1차 벤더였어요. 1차 벤더 중에서도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 회사밖에 없었어요. 이제 제가 했던 채권자 대리를 했던 그 회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회사의 채권자, 상거래 채권자 전부를 제가 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하는 시점도 개시가 아니고 회생 신청부터 회생 인가 M&A 종결 때까지 다 이제 채권자 대리를 했거든요.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을. 그 채권단이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그 단이 어떻게 또 빨리 대리인을 찾게 된 건지. 회생 신청하자마자 채권자 한 명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대 채권자였거든요. 아, 그분이 저한테 사건을 의뢰해 주시면서 그 채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채권자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 회사의 강당에 다 모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당에 모였는데 근데 문제는 신청 대리는 안 왔어요, 거기에. 신청 대리는 안 오고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하고 저는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신청 회사 대리인이 안 온 거는 어떤 이유예요? 거기 모르겠어요. 안 왔어요. 저는 그래서 가면은 신청 대리인 변호사님이랑 같이 브리핑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셔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한 5, 60명이 다 물어보는 계속. 근데 또 저희가 채권자 측 대리인 입장에서 뭔가 그쪽 편 이외의 또 질문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한테 계속 절차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채권자 측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그 채권자 단 안에서 들어가 있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채권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진짜 눈으로 다 봤어요. 여러모로 되게 뭔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